예. 김어준 씨의 TBS가 100억이 깎인다 물음표를 한번 달아봤어요. 교통방송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최근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었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TBS 교통방송의 내년도 예산을 100억 원 정도 삭감하려고 한다. 삭감을 추진하는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서울시로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안은 여러 가지 구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라디오 방송 청취율 1위입니다. 이 청취율 1위의 의미를 잘 새기셔서 저는 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자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자극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시사 프로그램에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다. 네. 화면에 잘 표현이 됐네요. 올해 서울시 TBS 출연금이 375억 원인데 여기서 100억 원 정도를 줄이겠다, 이걸 추진하겠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 시장이 이제 하나씩 그 TBS 교통방송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걸 봐야 되죠. 지난달에 그 교통방송에서 김어준 씨와의 계약을 그동안 구두 계약을 했던 걸 이제 문서 계약을 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조치로 봐야 되겠죠. 출연금을 그 100억 원 정도 삭감하면은 TBS 출연금을 전체 예산에서 서울시로 받는 그 예산이 50%로 그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거기서 더 올릴 수 있고 더 내릴 수 있는데 이거 갖고 이제 압력의 수단이 되겠죠. 사실은 그 오세훈 시장이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시장 자리를 차지했을 때 보수 세력 내에서는 오 시장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편파 방송을 하는 교통방송과 김어준 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조금 그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압박도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되더라도 서울시의회가 110석 중에서 지금 9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면 어차피 안 될 거다, 이런 그 의견이 있지만 아마 오 시장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지난 4.7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서울시 모든 선거구에서 다 이겼습니다. 2개 동에서만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의원들은 무작정 이걸 반대하면은 내년 6월 선거에서 혹시 나의 의석이 어떻게 되지, 이걸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의회를 뭐 의식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한다, 이런 게보다는 오히려 그 지방선거도 생각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조금 생각도 그 오 시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인데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 모든 선거구에서 2개 동에서만 오세훈 시장이 진 게 아니라 3개 동 아니면 7개 동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러시죠. 네. 예. 김영기 변호사님, 앞서 이도원 의원님도 정리해 주셨는데 실제로 서울시 의회 문턱을 넘어야 오 시장 뜻대로 삭감이 될 텐데, 근데 서울시 의회에서는 오히려 TBS 교통방송에 대한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뭐 예상되는 것이고, 아마 오세훈 시장의 그 이러한 시도가 좌절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뭐 그 이도훈 의원님께서는 다르게 평가를 하셨지만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하여서 이 정치 행위에 있어서 이 패배감이라는 것을 학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김어준 씨가 사회적으로 뭐 자기의 의견을, 너무 편향된 의견을 또 근거 없이 심지어 허위 사실에 입각해서 오히려 그렇게 많이 하고, 그게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를 활용해서 그 의견이 공론의 장에 놓여지니까 반드시 이 그 저지하고자 하는 그 움직임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게 좌절되든 아니면 통과가 되든 간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출연금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히 잘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오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실제로도 뭐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네. 그런데 김어준 씨의 편향 발언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잠시 화면을 모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여러 문장들이 도저히 그 연세 어르신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게 금방금방 드러나는데, 할머니가 쓴 문장이 아니에요. 개천절 집회가 이제 조건부 허용이 됐고, 그리고 한글날 집회도 그럼 이렇게 될 건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진짜 비현실적이다. 판사님들의 세계는 이렇게 요건을 달면 이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나? 쓰레기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는 대한민국이다라는 생각을. 메시지 핵심은 민주당 찍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비판한다고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지금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일단 의회 얘기는 이렇고 일부 이 TBS 익명 게시판에는 김어준 씨는 TBS의 통제 불가 신적인 존재인가? 교통방송 대표와 김어준 씨는 나가면 그만이지만 남은 우리는 편파 방송 딱지를 안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편파 방송 딱지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대표적으로 편파 방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왜 오세훈 시장은 100억만 삭감을 합니까? 사실은 한 200억, 300억 삭감해야죠. 좀 더 강력하게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저게 지금 아마 서울시 의회 문턱에 걸려서 삭감이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아는 한은 이게 예산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을 삭감하고 통제하는 것은 시의회에 있지만 이거를 삭감한 예산안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다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삭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 심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아마 100억 삭감 반드시 될 겁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100억 삭감하는 거 타당하고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한 200억쯤 삭감하는 것이 지금 김어준 씨라든지 이 편파 방송을 하고 있는 교통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적인 의미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 심지어는 방심위에서 김어준 프로 이 법정 제재 주의해도 그냥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채널A 같은 경우도 법정 제재 주의 한번 나오면 얼마나 이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근데 저기 김어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방심위 제재에 대해서도 신경도 안 쓰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삭감 추진이 당연하고 가능성도 있다. 김 교수님이요. 그러니까 추진은 할 수 있죠. 편성권은 뭐 시장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의회가 그거를 이제 심의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의결될 가능성은 전 뭐 거의 제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이도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 선거 때문에 아마 뭐 이렇게 좀 이 시장의 어떤 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공천은 당에서 줍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 의결을 안 해주면 사실상 과거의 예산으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성을 했다 그래가지고 의결을 안 해주면 이 작업이 아예 그냥 편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의회가 그 정도의 어떤 견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익명 직장 게시판에서 나온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이 김어준 씨가 뭐 어떻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특정인의 어떤 개인 의견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 댓글을 또 봤더니 반대되는 그 댓글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익명 게시판에 다른 의견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김어준 씨 덕분에 TBS라는 방송국이 있는지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가 너무 많이 들어간 부분이니까 이걸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팩트체크로 마무리를 할까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전체 425개 동 가운데 420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나 이도훈 의원님 둘 다 틀렸네요. 5개 동에서만 박영선 후보, 당시 후보가 이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 팩트체크까지 잠시 나눠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대장동이 난리인데 음식점 인허가권을 또 공무원한테 준다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보겠습니다. 현행 택시 면허는 괜찮고 식당 면허는 공산당인가요? 이재명 후보처럼 고민이라도 해보세요. 라고 또 다른 의견을 주셨고요. 평생 조폭 만날 일도 없는데 누구는 참 여러 조폭을 만났네요. 라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또 볼까요? 국민의힘은 머리 밀고 단식이라도 해서 대장동 특검을 통과시켜라. 이보라만 특검 외쳐서 누가 쳐다보기라고 하겠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 전 장관 라인이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 정책 토론에서 손 검사를 비호하네요. 라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뉴스입니다.